네, 계속해서 지방선거 정보를 전해드리는 선거 레이더 시간입니다. 6일 지방선거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 각 당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강릉 지역에서는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오늘 선거 레이더 시간에는 전략공천을 통해 강릉시장 민주당 예비후보로 지명된 김우영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강릉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강릉 시민 여러분. 민주당 강릉시장 후보 김우영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옥계면이 고향이고요. 강릉 상고를 나오신 공무원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따뜻한 원칙, 이것이 인생관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강릉 사람이고요. 서울에서 구청장을 2번 하고 또 정무부시장으로서 코로나19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사랑하는 고향 강릉 발전을 위해서 또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이제 민주당의 전략공천에 따라서 이제 당의 요청으로 강릉시장 출마를 하게 된 건데, 자, 강릉시장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좀 더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은 제가 작년 12월에 강릉시 포남 2동으로 주소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번 선거를 대비했다기보다는 네. 장차 저의 이제 새로운 또 다른 시작을 우리 고향에서 다시 해야 되겠다. 네. 또 친구들 만나서도 야, 나는 정치를 하러 왔다기보다는 내 나머지 삶을 고향과 함께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지만은 태생이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 또 강원도의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바탕이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당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좀 어려운 선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새 정부가 국민의힘 정부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서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갖고 있는 당의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좀 우리 시민들에게 관심을 좀 유도해 보겠다 그런 뜻으로 좀 차출 방식으로 이렇게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또 민주당 내에서 이제 강릉시장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면서 사실 한때는 반발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뭐 기존 후보자분들도 그렇고 공천 결정 이후에 지금 현재는 좀 어떤가요, 분위기가? 예, 지금도 사실은 준비해왔던 분들한테는 중앙당의 선택이 상당히 야속한 일이고 좀 너무도 아픈 선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너무 좀 아프게 생각했고요. 끝까지 이제 저도 사양했던 이유가 그 준비한 분들이 기회를 살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맞게 만든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당 후사라는 관점에서 또 지금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에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양보하신 두 분도 또 적극적으로 또 협력 의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동안 이제 서울 은평구청장 최연소 구청장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뭐 두루 거치셨어요. 근데 이제 정치적, 행정적 경험도 많이 쌓아오셨지만 이제 고향에 대한 관심이 계속 되셨던 것 같은데 중앙에서 보고 있는 강릉 어떤가요? 일단 강릉은 근래 몇 년 동안의 그 브랜드 이미지라 그럴까요? 네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겨울에 이제 젊은이들도 주말에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과거에는 아마 제주도 혹은 뭐 해외 여행 이랬었는데 KTX를 타고 강릉에 가서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커피 한잔 하고 회 한 사람 먹고 이게 일종의 로망과 같은 그런 게 생겼고 뭐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월화거리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오는 그런 도시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식 또 시민들의 높은 자존감 그런 것들이 있고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또 세계적인 어떤 이미지도 얻어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뭔가 이렇게 정치가 좀 활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미지가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소 좀 시대적인 어떤 추세를 선도하기보다는 좀 과거식이 아니냐. 네. 그래서 강릉의 이미지, 좋은 그 시민 의식 이것에 걸맞는 지역 정치의 문화가 좀 보조를 맞춰준다면은 넘버원 강릉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에도 출마하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연령대가 많이 높은 것 같았는데 저도 취재를 한번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현재 이제 강릉의 가장 큰 현안 그리고 발전 과제는 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자영업자, 상공인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떤 도시에서나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이동의 제한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강릉시는 연간 3천만 명 수준의 그 외래 방문객이 꾸준히 이제 찾아오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경제 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제 그런 지역 경제에 좋은 그 순환이 나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강릉시 또 나와 함께하는 마을 주민 요게 있으면은 훨씬 더 우리 강릉시가 더 행복해지고 또 강릉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러 와야 되겠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더 살기 좋고 좀 살만한 재미가 있는 그런 강릉시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국간에서 인심 난다고 좀 내가 좀 풍족해야지 좀 살만해야지 인심도 나니까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공약이잖아요. 자, 이제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공약, 비전 또 어떻게 좀 세우셨나요? 이런 저런 거를 와서 짓겠다, 뭐 공사를 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강릉시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소수의 정치인 혹은 그 소수의 어떤 특정한 집단에 의한 의사결정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공적 이익이 중요한데 사적 이익으로 그게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강릉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우리 강릉 시민들께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강릉시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직접 민주주의적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저의 공약입니다. 마을 일도 마을 반상회에서 결정하면 그게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골방에 모여가지고 특정한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우리 마을의 일, 또 강릉시의 일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 참여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정착을 시키겠다는 게 첫 번째 저의 공약입니다. 이러한 그 주민들의 열정과 참여의식을 모아서 자, 그러면 우리 강릉이 보다 나은 넘버원 시대를 열려면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그 의사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이제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빙상 경기장과 스포츠 경기장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자. 그래서 남방 경제권의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양양 국제공항을 통해서 겨울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겨울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계절 내내 겨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 또 KTX를 타고 전국의 아이들이 부모들 손을 잡고 강릉에 와서 겨울 왕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두 번째 공약이고요. 이런 그 동계 스포츠 시설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절실합니다. 그 88 하계 올림픽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그 시설을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거든요. 동계올림픽 시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설 투자와 SOC 투자가 있었습니다. 투자를 해놨으면은 그걸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생산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야만 그래야 그게 국고를 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강릉이 갖고 있는 동계 스포츠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테마 관광, 체험 관광과 연결시킴으로써 지금보다 더 많은 세계인들, 아시아인들이 강릉을 찾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향후의 아시아 속의 강릉. 네, 그런 비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KTX를 타고 청년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청년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는 청년 혁신 도시를 만드는 것이 또 다른 목표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강릉은 한반도 동쪽에 청년 문화 수도라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지역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와서 그냥 좋은 거 구경하고 돌아가는 그런 일시적인 관광 체류지로서의 강릉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그러한 것과 연계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나 혹은 코딩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 혁신 공간들을 강릉시가 적극적으로 기존에 있는 대학과 기업들과 협력해서 그런 거를 조성을 하고 어느 지역보다도 훨씬 더 청년 친화적인 그러한 마을을 설계한다면은 그야말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동네로 강릉이 전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참여민주주의, 그 청년들을 위한 이제 혁신도시 이런 것도 사실 청년 사업들 이런 게 제 예전에 은평에서 몇 개 사업들을 좀 봐왔는데 사실 은평에서 좀 성공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좀 이끌어내지 않았었나요? 그 참여민주주의나 청년들 그렇습니다. 주도로. 우리가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생들이 뭐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정해진 룰을 따르는 것이 가장 학생다운 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SNS나 어떤 사회적 흐름이 새로운 지식 정보를 청소년들이 가장 잘 접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인식도 그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청소년들이. 저는 은평구에서 청소년 총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청소년이 나와서 발제를 하고 그 청소년들이 직접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방과 후 교실을 연다거나 뭐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그런 거를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 직접 참여를 하면 그 성과에 대한 체감도가 2배, 3배가 높습니다. 저는 이런 그 실험을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어르신들도 어르신에게 필요한 사업을 어르신은 그냥 경로당에 가만히 계십시오. 뭐 우리들이 와서 이거 해줄게요. 이래 가지고는 그 수준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직접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라는 걸 자유롭게 발제를 하고 또 뭐 SNS 방식이든 직접 참여 방식이든 간에 디지털 투표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함으로써 의사 선택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그 재정 당국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AS, BS 저는 이제 주로는 서비스는 AS를 하지 않습니까? 사후에 뭐 고치면 뭐 이렇게 고장 나면 고치는 게 AS인데 요즘은 BS 사전 서비스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저 가구에는 이번 달에는 이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후에 뭐 벌과금을 낸다거나 과태료를 낸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알림을 하는 그런 사전 서비스를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또 빨리 또 진행을 해볼게요. 공천 확정된 이후에 SNS를 통해서 지방자치 실시 이래 단 한 번도 기득권을 교체한 적 없는 고인물 강릉시정에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트겠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새로운 변화를 이끌 방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네, 결국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정치는 모두를 위한 일이거든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고 또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런 목표로 시작을 하는데 가다가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좀 권력화가 된다 그러나요? 기득권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출한 어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한 일인데 그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의 주변의 사람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거나 그쪽에 뭐 줄을 선다거나 하는 일은 구시대적인 일이고
주권 재민 원리로 봤을 때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네. 강릉의 변화에 물꼬를 튼다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든 특정 정당 누구든지 그 지역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네. 바로 시민들에 의해서 시민의 공익에 맞도록 정치가 굴러가야죠.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의지만 믿어서는 안 되고 네. 제도와 시스템으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강릉의 의사결정은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도 하는 것이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의 왜곡을 막는 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지난 이제 강릉시정에서 실행해온 정책들 중에서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 또 그대로 좀 이어가고 싶은 것들은 좀 있을까요? 예, 강릉은 그 문화적인 어떤 그 영화제 같은 거, 강릉 국제영화제도 설정을 잘한 것 같습니다. 바다가 있는 곳의 영화제는 상당히 그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시민들 축제, 또 커피 문화의 확산, 뭐 이런 것도 잘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강릉시 공무원들이 각종 공모 사업에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힘이 닿는 데까지 말도 해주고 해서 일부 예산을 강릉시가 유치하는데 간접적인 역할도 하고 했습니다. 그 지금 이제 김한근 시장께서도 공모 사업을 상당히 열심히 많이 했다고 들었고 성과도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좀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실 강릉 이제 그리고 또 강원도가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곳인데 특히 영동 지역은 보수성이 좀 더 짙거든요. 짙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승리를 이끌기 위한 전략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예. 뭐 전략이라는 게 따로 있겠습니까? 이제 지금 시기에 강릉이 발전하는데 필요한 게 뭔가? 저는 그거는 강릉 시민의 열정을 모아내는 그 어떤 소통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한 사람이 어디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그 획기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집단 지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SNS를 통해서 어르신들도 아주 새로운 정보, 전 세계의 정보를 바로바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개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바를 잘 모아내는 것, 잘 듣는 것, 잘 소통하는 것, 거기에서 좋은 의사 선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수냐 진보냐 그거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시기는 보다 안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어. 보수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는 뭔가를 자꾸 좀 바꾸지 않으면 도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나 진보는 서로 대립되고 뭐 정치 순간에서는 치열하게 싸웁니다만은 행정의 시간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역사나 전통을 중시하고 안정성을 추구하지만은 진보는 새로운 실험을 또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실험을 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하나 대박을 치면은 전체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찰 때도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다 잘 쓰기 때문에 골을 잘 넣듯이 저는 강릉이 4050의 어떤 뭐랄까요 좀 새로운 흐름,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역사적 전통과 의리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다음 2030의 새로운 세대들의 디지털 감각 이런 게 시정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화합적인 그 행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만은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물론 강릉 시민들이 새 정부가 잘 되도록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얻는 성과도 얼마든지 있겠죠. 그러나 정부가 마냥 또 예스 하면은 그 예스맨에게는 또 혜택을 잘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는 아이한테 뭐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부에 대해서 이건 안 되겠다. 뭐 예를 들면 환경 문제, 뭐 어떤 그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기관 유치 문제 이런 거는 좀 과하다시피 세게 얘기를 해야 올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당 국회의원, 야당 단체장, 혹은 뭐 야당 국회의원, 여당 기초단체장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8년 동안 서울에서 구청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체득한 경험적 자산입니다.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